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이제 두 번째 대단원. 첫 번째 대단원이 수에 관련된 거였다면 두 번째 단원은 식에 관련된 거. 식의 계산편의 첫 번째 시간 다항식의 곱셈 1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잠깐만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 두 번째 단원 식의 계산은요. 뭐 교과서마다 뭐 단원을 구성하는 요소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앞에 있는 첫 번째가 다항식의 곱셈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가 있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2차 방정식도 있고 그렇지만 자, 근데 이 두 개의 단원을 보시면 원래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다항식의 곱셈은 중2였고요. 인수분해만 중3이었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다항식의 곱셈이 어디로 움직였냐면 마찬가지 중3으로 이동하면서 두 개의 내용이 한꺼번에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장점이냐면 두 개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셈하는 것, 곱셈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다항식의 곱셈이거든요.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근데 반대로 다항식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 내용이 서로 사뭇된 내용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계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다 보니까 서로 연관되는 내용을 한꺼번에 배운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게 조금 미숙하거나 잘 안 되면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데도 있어서 상당히 좀 심적으로 부담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항식의 곱셈은 중2 때 공부하고 인수분해는 중3 때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교육과정이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을 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봅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은 말 그대로 다항식 두 개 이상을 곱셈하는 건데 중학교 3학년 때는 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다항식은 두 개만 곱한다. 라는 것이고 한 개의 다항식에는 항이 두 개 정도만 들어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룬다라고 한정을 지어요. 교과서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항이 두 개죠. C 더하기 D 항이 두 개죠.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식을 곱셈한다. 이걸 우리는 중3 때 공부하는 다항식의 곱셈의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 어떻게 이걸 계산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주된 목표겠죠. 그럼 첫 번째는 이걸 우리가 이전에 했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앞에 있는 다항식에서 b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a만 곱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a를 곱하는 거야. 누구한테? c 더하기 d한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플러스 b가 있을 때 이번에는 앞에 있는 걸 지우는 거야. 그럼 누구만 남아요? 플러스 b만 남죠. 그래서 플러스 b를 갖다가 곱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c 플러스 d한테. 이해 가시겠나요? 앞에 있는 다항식의 각 항들을 한 번씩 뒤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식의 항이 3개였다면 3번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는 것을 1번, 이렇게 곱하는 것을 2번, 이렇게 곱하는 것을 3번, 이렇게 곱하는 것을 4번이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이끌어내면 1번 a 곱하기 c는 ac가 되겠죠. 2번 a 곱하기 d는 ad가 될 것이고 3번 b 곱하기 c는 bc가 될 것이고 4번 b 곱하기 d는 플러스 bd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 이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큰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뭐 아무 데다가 내부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을 그려서 직사각형을 네 개의 직사각형으로 다시 한번 쪼갤게요. 그리고 이걸 1번 직사각형,
이걸 1번, 자, 이걸 뭐 2번, 이걸 3번, 이걸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이름을 붙일게요. 이걸 A, 이걸 B, 이 부분을 C, 이 부분을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식은 뭐냐면 이 식은 결국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로의 길이가 A 더하기 B잖아요. 세로의 길이가 C 더하기 D니까 이걸 곱했다는 뜻은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뜻이고, 근데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작은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죠. 자, 일단 1번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가 A, 세로가 C니까 A 곱하기 C가 되겠죠. 2번 직사각형 역시나 가로가 A, 세로가 D니까 AD가 될 것이고, 3번 역시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BC니까 BC가 될 것이고, 4번 역시나 BD가 되겠죠. 자, 따라서 밑에 있는 이 식을 보시면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1번, 2번, 3번, 4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사실은 그림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이렇게 다항식의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뭐 이해가 잘 갈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용어를. 이처럼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면 또 다른 다항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전개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다항식을 곱셈하시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짧고 간단하게 다항식을 전개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곱셈을 진행하여라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전개하여 얻은 이 결과가 되는 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개식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전개하여 얻은 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항식을 전개하시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항식의 곱셈을 하시오라는 말이고요. 곱셈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다? 바로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 A 빼기 B에 뭐 X 더하기 Y 이걸 한번 전개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앞에 있는 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1번, 2번. 그럼 A 곱하기 X는 AX 더하기 A 곱하기 Y는 AY.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b를 적어놓고 이제는 앞에 있는 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3번, 4번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b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 곱하기 y는 마이너스 by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무엇이다? 다항식을 전개한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되셨나요?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할게요. 뭐 많은 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 x 더하기 2 하고요. x 빼기 4를 갖다가 전개하시오. 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 있는 식은 각 항들이 모두 다 다르죠. 근데 아래에 있는 식을 보시면 두 개의 다항식이 x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결과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 없다고 가정하고 x를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x 곱하기 x는 x의 제곱, x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x. 저 전에 뭐 썼는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냥 할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플러스 2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x를 지우고요. 플러스 2를 곱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x는 플러스 2x.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 x가 있었습니다. 자, 계산 결과에 위에 있는 거에는 뭐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동류항이 생겼어요. 물론 여기도 동류항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자니까 그냥 놔둘게요. 근데 이거는 숫자 계산할 수 있잖아. 그리고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2x 마이너스 2x 빼기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항식을 전개하고 났을 때
무슨 항이 존재한다면, 동류항이 존재한다면, 동류항이 존재한다면, 이 동류항은 뭐 한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다? 동류항 정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계를 반드시 걸치셔야 한다고요.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류항을 계산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줄여주셔야 된다는 것.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항식의 곱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다항식의 곱셈 중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곱셈들이 있어요. 그것을 모아서 우리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5개, 뭐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마다 다르지만 9개에서 14개 뭐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일단 우리는 중3이니까 자, 다항식의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총 5개를 공부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몇 개, 2개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만. 즉 곱셈 공식은 다항식의 곱셈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항식의 곱셈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중3 때 몇 개를 배운다? 5개를 배운다. 그 중에 오늘 몇 개를 배우겠다? 2개를 배우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과 2번 공식은 뭐냐면요. 1번 공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2번 공식은 a 빼기 b의 제곱을 전개한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식들과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같은 식을 2번 곱했죠. 같은 식을 2번 곱했습니다. 아, 1번과 2번 식의 특징은 뭐라고요? 같은 식을 제곱했다라고 하는 식이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1번은 항의 개수가 2개이면서 더하기로 연결됐다면 2번 식은 항의 개수가 2개이면서 뺄셈으로 연결됐다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걸 눈에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한번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는 방법은 a 더하기 b를 2번 곱하면 되겠죠. 곱해 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금 마찬가지. 앞에 있는 a를 먼저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a는 a제곱 더하기 a 곱하기 b는 ab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이렇게 분배할게요. 그럼 플러스 b 곱하기 a는 플러스 ba인데 ba는 ab랑 같으니까 ab. 그리고 b 곱하기 b는 마지막으로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걸 정리해보면 a제곱에 플러스 b제곱까지 놔두고요. 가운데 있는 걸 봤더니 ab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래서 가운데 2a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번 공식 역시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해보시면 결과가 a제곱하고요. 2ab하고요. 플러스 b제곱까지는 똑같은데 어느 부분에 차이가 생기냐? 바로 가운데 있는 항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과값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곱셈 공식 1번을 이야기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2번 공식을 이야기하시오라고 하면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건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우리가 식을 전개함에 있어서 효과적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기억하냐? 이걸 식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네모 더하기 세모 제곱은 이걸 이용해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A가 아닐 수도 있어요. B가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A 대신에 네모, B 대신에 세모라고 기억한다면 이거 한번 전개해 볼까요? 어떻게 나와요? A제곱 대신에 우리는 네모제곱 더하기 2배의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B제곱 대신에 세모제곱 이렇게 기억하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식에 적용하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2번도 역시나 네모 빼기 세모의 제곱은 네모의 제곱 빼기 2배의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을 시간이 흐르고 나서 a 더하기 b 제곱을 전개하세요 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전개한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 a 빼기 b 제곱을 전개하세요 라고 하면 a 제곱 빼기 b 제곱으로 전개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전개한다고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2배의 네모 세모가 있거나 마이너스 2배 네모 세모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은 저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모 더하기 세모 제곱은 네모 제곱 더하기 2배의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 네모 빼기 세모 제곱은 네모 제곱 빼기 2배의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하셨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전개해 볼게요. 1번 봅시다. a 더하기 2의 제곱 벌써 바뀌었죠? a 더하기 b 제곱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해볼까요? 시작.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는 항상 있다고요.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게 공식이었죠. 다시 한번 네모 더하기 세모 제곱은 네모 제곱 앞에 거 제곱이죠. 더하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는 거죠.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 뒤에 거 제곱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a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는 4 곱하기 a 더하기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 중간 과정을 쓰지만 이 단원이 끝날 때쯤이면 a 더하기 2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마찬가지 한 번 더 이번엔 뺄셈 한번 해볼게요. x 빼기 5의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 중간에 뺄셈이 있습니다. 아, 2번 공식이구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앞에 거 제곱 x의 제곱 빼기 2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 뒤에 거 제곱 됐습니까? 이걸 정리하면 x제곱에 빼기 2, 5는 10 x 더하기 5의 제곱은 25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식을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이 공식대로 전개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많은 예를 들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그럼 다른 형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식을 좀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뒤에 것만 숫자였는데 이제는 앞에 거가 EX가 붙었어요. 자, 이게 좀 어려워지죠. 자, 뭐라고요? 이게 네모인 거예요. 이게 네모인 거고 이게 세모인 겁니다. 네모 제곱. 네모 제곱이에요. EX 제곱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EX 전체 제곱으로 쓰셔야 된다고. 더하기 2배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나요? 자, 이걸 전개하시면 EX를 제곱하시면 얼마예요? EX 제곱이 아니라 4X 제곱이죠.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12가 되죠. X 더하기 3, 3은 9. 자, 중간 과정을 뺀 채 이 식이 나오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와 같은 전개식이 나오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3a 빼기 4의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게 네모고요. 뒤에 게 세모가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앞에 거 제곱 네모 제곱 빼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제곱 네모 제곱 빼기 2배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 똑같은 겁니다. 그럼 3a의 제곱은 3a 제곱이 아니라 9a 제곱이라고요. 빼기 2, 3은 6에 6, 4는 24니까 24a 더하기 4, 4는 16 이렇게 되셔야 한다고. 뭔가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연습이 없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된다고. 연습하셔야 한다고.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발전을 시켜볼게요. 이번에는 앞에 거 뒤에 걸 다 복잡하게 해볼게요. 어떻게? 5x 더하기 2y의 제곱. 와, 좀 전에는 뒤에 거는 숫자였는데 뒤에까지 식이 있다는 거죠. 문자가 들어있는 식이 있다고.
자, 이거 어떻게 전개하냐?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걸 네모, 뒤에 걸 세모 취급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 앞에 거 뒤에 더하기 뒤에 제곱. 네모 제곱 더하기 2배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 맞죠? 자, 5x제곱은 5를 2번 곱하면 25니까 25x제곱. 2에다가 5 곱하면 10, 10 곱하기 2는 20. 그리고 x 곱하기 y는 xy. 플러스 2y제곱은 역시나 4y제곱.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단원이 끝날 때쯤이면 이 식이 주어졌을 때 바로 다음과 같은 전개식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이 단원의 핵심 목표입니다. 원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주 빠르게 올바른 식을 찾아내느냐. 이게 목표라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연습 5개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주의하셔야 될 곱셈 공식 1, 2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몇 번처럼 보이세요? 1번 공식처럼 보이세요? 2번 공식처럼 보이세요? 가운데 플러스를 중심으로 보면 1번처럼 보이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1-2x의 제곱 앞에 뒤에 항의 순서를 바꾸면 이건 또 2번 공식처럼 보이죠. 자, 이건 1번이건 2번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빠르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자, 이거 팁을 알려드리면 이거는 여기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요. 여기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꾼 이 식을 제곱한 거랑 전개한 식이 똑같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식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마이너스로 묶어 2x 빼기 1 이거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x 빼기 1과 똑같다고요. 그럼 이 식은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1의 제곱 2x 빼기 1의 제곱, 즉 여기 있는 제곱을 요렇게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죠. 이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얼마야?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 남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수학적인 원리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원리를 아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쉽고 편하게 틀리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전개하는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앞에 것처럼.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만 다시 한번 유사 문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인 겁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은 그대로 놓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a 빼기 4의 제곱으로 계산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어떻게 될까? 둘 다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건 역시나 여러분들이 방금 전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계산하시면 이것도 두 개의 부호를 둘 다 받고 그러면 2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계산 결과가 똑같습니다. 수학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즉 x 앞에 음수가 있는 경우는 부호를 서로 바꾸어서 제곱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좀 더 빠르게 실수하지 않고 이 식을 전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 전개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두 번째 대단원 첫 번째 시간 다항식의 곱셈 그리고 곱셈 공식 1, 2번을 살펴드렸습니다. 다항식을 곱셈하는 과정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전개식을 올바르게 구하는 거다. 자, 이때 곱셈 공식 1, 2번의 특징은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한 건데 이 똑같은 식은 항이 두 개고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뺄셈으로 연결된 식을 곱하는 거고 이걸 완벽하게 머릿속에 저장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주의해야 될 곱셈 공식 1, 2번 해당되는 1번과 2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빠르게 바꾸어서 전개하여도 전개한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